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윤석열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며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는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윤석열은 5.18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지만 5.18을 계기로 국민을 무서워하게 됐고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죠. 이어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떠한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5.18 정신은 현재 살아있는 시대 정신이자 헌법 정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그리고 윤석열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왔다. 정치적 발언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는 책임 있는 지성인이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확대 해석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라고 이 머니투데이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발언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는 책임 있는 지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갓집이 한 행위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이 한 행위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정치를 해왔던 정치검사 따위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윤석열의 뻔뻔함에 국민들의 억장이 진짜 무너질 지경이죠. 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어설픈 흉내내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윤석열 씨가 5.18 정신을 운운했다. 5.18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가?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한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상징이란 걸 아는가? 독재에 항거한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이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헌법 1조 정신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이다.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오지 않고 권력이 검찰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주의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다니 여름에 손바지 입고 장에 가는 꼴이다. 많이 덥겠다.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에 가장 독점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가장 견제받지 않는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바로 검찰이다.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마지막 민주주의 금단의 땅이 검찰이다. 직전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5.18 영령들이 윤석열의 반민주적 반검찰 개혁을 꾸짖지 않겠는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윤 씨가 5.18에 대해 한마디 걸치는 것을 보니 안 어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다. 정치적 흉내내기를 하는 것을 보니 정치적 욕심이 세게 붙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씨는 어쩐지 정치와 민주주의의 이런 종목에는 안 어울리는 선수 같다. 차라리 UFC가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이미지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캐릭터는 아닌 듯 보인다. 제2의 반기문이 될 공산이 크다.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조퇴할 가능성이 더 큰다고 본다. 정치의 링에 오르는 순간 정치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자빠져서 무릎이 깨져봐야 아프다는 것을 알 테니 정치 연습과 정치 흉내내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운운하다니 너무 심했다. 욕심이 과하다. 자, 이렇듯 아주 시원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16과 5.18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묻는 이 단골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두 개의 단골 질문과 함께 후보자의 답변을 강조를 했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묻는 단골 질문이 있었다. 질문: 5.16은 군사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후보자: 답변 못함. 질문: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답변 못합니까? 후보자: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대체로 이랬다.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정신의 요체가 헌법 전문이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이니 5.16 군사 쿠데타는 헌법을 유린한 역사적 폭거다. 헌법 정신을 운운하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세력에 대한 평가부터 명확하게 하란 말이다. 헌법 유린 세력과 쿵짝쿵짝 하면서 헌법 정신을 운운하지 말란 말이다. 알아듣겠는가? 5.16 군사 쿠데타 후계자들에게 고한다. 5.18을 운운하기 전에 5.16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반성을 먼저 하시라. 5.16에 대한 석고대죄 없이 4.19와 5.18을 정신을 5.15와 혼용해서 어정쩡하게 계승하지 마시라. 5.18을 5.16과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된다. 정신도 세력도. 맞다. 5.18은 국민 누구나 계승해야 할 소중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과 그 후예들이 반성과 단죄 없이 계승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5.18 영령들이 통탄할 일이다. 얼굴에 분칠한다고 그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분식 회계가 불법이든 속다르고 겉다른 분식 정치도 국민 정서상 불법이고 역사적 죄악이다. 윤석열 씨, 비겁하게 숨어서 메시지나 날리지 말고 당당하게 링에 올라와라. 굳이 나서겠다면 상대해줄 사람이 많다. 사족.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 끼어들었네요. 안철수, 5.18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 아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함께 개인 과외 받으시길. 국보위 출신 김종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이렇듯 정청래 의원이 아주 속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죠.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유와 동의를 불문하고 좋은 일인데 과거를 묻고 싶지 않고 여야의 뜻이 일치되었으니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 문재인 대통령 그 발의 개헌안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리셨죠. 박성민 페북커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재 장당들과 유착해 선택적 수사로 헌법을 유린한 자가 할 소리냐. 과외받는 학생 옹알이도 단독으로 퍼나르는 기자는 또 뭐냐라고 비판을 했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전 총장,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말하며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만원 씨의 발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전혀 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해온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법적 단죄를 하는 대신에 윤석열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뻔히 보이는 봐주기식 처분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일선지검에서 한 것이라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의원 3명이 함께 고소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검과 검찰총장 승인 없이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격도 없는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어떠한 파쇼보다 강력한 검찰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건을 봐주고 1년에 수십억씩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검찰이 이렇게 반성도 없이 독재에 대한 저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 정신과 헌법 정신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함께 슬퍼하고 조용히 위로했을 뿐입니다. 5.18 정신 메시지로 정부를 돌려가게 하려는 정치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돌려가기가 아니라 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충수로 생각이 됩니다. 부디 다시는 5.18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김남국 의원도 윤석열에게 일침을 가했죠. 윤석열은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후한무치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그 탄압에 가장 앞장섰던 검찰 권력에 대한 반성조차 없으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는 걸까요? 그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이용하려는 검찰주의자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3월 사퇴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을 놀린 적이 있었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의 치부와 자기 조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자기 정치하겠다고 내뺀 작자가 무슨 상식과 정의를 논하겠습니까? 아무튼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뻔뻔한 윤석열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